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머릿속에 이미 있다 좀. 그럼 다행이야. 기억이 있는 거야. 수학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하고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종현이를 제외한 친구들은 방학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올라올 때 처음에 겨울 방학 기간 동안에 수학 하를 하지 않았지. 종현이는 했지. 네. 네. 종현이가 제일 유리합니다. 네가 대답해주지 않으면 오늘 수업이 망가지는 거야. 잘 해줘. 네. 오네가이시마스. 자, 역함수를 공부한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순서대로 써지는 내용이 머릿속에 한 번에 있어야 돼. 얘만 갖고 풀다, 얘만 갖고 푼다가 아니라 쭉 그냥 역함수 개념이 한 번에 되도록 공부하세요. 자, 첫 번째. 역함수 공부는 정의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역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 이걸 f라고 할게. 그러면 이 x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있는 어떤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어떤 원소로 1대1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관계를 f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f라는 함수에다가 x가 들어가면 y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일 때 y를 대입했더니 x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향이 이제 이 방향이죠. 이쪽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쪽이 이제 공역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함수를 역함수, f의 역함수라고 부르고,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f 하고 여기다가 마치 그 마이너스 1제곱처럼 쓰고 이걸 f의 역함수 이렇게 불러요. f의 역함수. 그러면 종현아, 네. 조금 이제 배워서 있어 보이는 사람처럼 읽어봐요. f의 역함수 말고. F의 역함수 말고요. 응. F 마이너스 1.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는데 딱 그거라죠. F 인버스 이렇게 하지. 안 해?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F 역함수 또는 F 인버스 이렇게 R 발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를 F의 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x에서 y로 대응되는 관계인데 거꾸로 y를 대입했을 때 x가 나오게 만드는 함수를 얘의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역함수에다가 y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야?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함수 정의라고 지금 하는 걸 배웠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까 얘기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역함수의 정의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문제에서 막 역함수 배우고 나면 뭐 이런 힌트를 줄 거 아니야. 그럼 니네는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 얘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에다가 3 대입해서 5가 나왔어. 그 역함수에는 5 대입하면 3이 나온다 이 얘기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이 되죠. 이걸 점으로 쓰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얘는 둘이 무슨 관계야? 그죠? x, y 좌표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x와 y가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된 상태인 거지. 그게 역함수 관계의 핵심이라고 나중에. 그래서 f에다가 x 대입하면 y 나온다고 할 때 f 역함수에다 y 대입하면 x 나온다. 이게 정인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만약에 fx가 ax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을 때 f 역함수 5는 2다 라고 힌트가 주어지는 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해 이 얘기가 아니고,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하면 5가 나와 라는 걸 이용해서 a 값을 찾으라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진짜로 딱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역함수를 실제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다.
특히나 모의고사까지 가게 되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라면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다고 보면 돼요. 내신이니까 어쩔 때는 역함수를 구하여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실제로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정의를 이용해서 푼다. 니네 앞으로 풀 역함수 문제의 85% 정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85.7%는 정의와 성질만 딱 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들 이거야. 정의 이해됐어요? 두 번째요. 자, 한 번 할 테니까 조금 개념 설명 자체가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다 완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종현아? 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뭐죠? 빨리빨리 찾아봐요. 눈이 빨라, 손이 빨라, 아니면 머릿속에 있는 게 빨라. 5, 4, 3, 2, 오. 1, 땡. 안 나와 있는데요. 아씨. 유진아,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죠? 네. 못 들은 척하고. 뭐죠? 아, 기억 안 나? 일주일 뒤에 아니에요. 아, 그 당연한 얘기를 지금 물었는데 애들이 대답 안 하길래 나왔다고 해서. 그죠?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인 함수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1대1 대응 아닌 거 한번 내가 해볼게. 그리고 1대1 대응 아니지, 함수는 되는데. 네. 그럼 역함수가 화살표를 거꾸로 날린 거라면 이 그림이 그려진 상태인 거야. 양다리지? 그치?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1대1 함수까지 한번 가볼게. 자, 이런 함수가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대응만 된다는 거야. 1대1 함수도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1대1 함수인데. 그럼 화살표 거꾸로 날리면 이렇게 대응된 거지? 근데 이건 왜 함수가 안 되죠? 1이요. 화살표를 못 날리는 놈이 있지.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도 역으로 날리게 되면 저런 차이 때문에 안 될 수가 있다고. 근데 1대1 대응이라면 받았던 놈이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날라왔어도 이렇게 날아가면 되니까. 자, 이건 왜 써주는 거냐? 너네 학교 시험 문제의 딱 시작이 다음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써주는 문제는 역함수를 가지고 풀라는 문제가 아닌 거다.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1대1 대응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대응에서 풀었던 문제들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요 말이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들이 실려 있을 거예요. 문제집마다 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해야 되고 그 그림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을 거다. 물론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돼요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원래 함수 그래프만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역함수 그림도 개형은 그릴 수 있죠. 식은 못 구한다 치더라도. 어차피 구할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기본적인 1대1 대응이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거야. 1대1 대응으로 문제를 푸세요. 그냥 그 얘기야. 세 번째, 아무리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없다 하더라도 내신이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y는 하고 여기에 x에 대한 식이 써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의 기본식 모양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요 식을 먼저 x는 하고 y에 대한 식으로 먼저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x는으로 식을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이렇게 고친 다음에 x하고 y를 바꾸어
씁니다. 즉 이 식을 그냥 정리해 놓고 나서 맨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x하고 y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게 역함수 y는 x의 대칭 형태를 나타내는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물어보겠지? 상균이가 선생님 그럼 맨 처음부터 x, y 바꿔놓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x, y를 먼저 문자들을 바꿔 쓴 다음에 그거를 y는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직선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비교해 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y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 이거 역함수 구하래. 그러면 저것대로 따라 한다면 x는으로 바꿀 거니까 이렇게 바꾸시고 이게 x는으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y를 바꿔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함수죠. 근데 이거 그냥 x, y 맨 처음부터 바꿔놓고 y는으로 정리하면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 결과 이건 뭐 이 식을 갖다 변형한 게 x, y 그 위치만 바꾼 거지 식이 바뀐 게 아니니까. 결국 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여기서 x, y 바꾸면 x는 2y 더하기 3 이렇게 써놓고 나서 얘를 그냥 y는으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2y는 x 빼기 3이 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똑같은 결과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 이걸 x는으로 고치는 거 또는 그 x는으로 고치는 이 식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x는으로 고친다고 생각해봐. 또는 반대로 x하고 y를 바꿔 쓴다고 해봐. 아이고 이렇게 해놓고 이걸 y는으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역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구해서 쓰기 힘든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서 어떤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제한법이 커요. 1차식인 경우는 그냥 막 내도 돼. 막 구해서 쓰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2차 이상 넘어가고 이런 함수들이면 역함수를 구해서 쓰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걸 하는 일은 거의 없는 문제들이 더 출제되죠. 이걸 이용하는 게 더 편한데. 어쨌든 역함수를 구하기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을 수도 있지만 굳이 하자.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역함수 문제를 다룰 때 정의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제는 역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 가지고 거의 85%, 90% 문제는 그걸로 푼 거. 자, 이건 혹시 기억날 수 있으니까 아는 사람은 바로 대답 좀 해줘. 첫 번째, f의 역함수의 역함수. F 이거 갔다가 오니까 제자리. 그냥 아니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요? 아, 거꾸로 가야 되네. 이게 F, 여기가 이쪽으로 한 게 F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F 한 거랑 똑같죠. 자, 두 번째. 요거 두 번째 중요한 거. 자기랑 자기 역함수를 합성하면 그러면 F를 먼저 이걸로 할까요? 이건 똑같으니까 원래는 합성함수에서 자리 바뀌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역함수랑은 자리 바꿔도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걸로 해봐. 그럼 F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하는 거지. 그럼 해볼게. F를 하게 되면 여기 이거 구하면 이게 되죠. 그런 다음에 F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 함수라고 하면 x 집어넣었더니 그냥 x가 나오는 함수야. 그게 뭐야? 항등 함수죠. 항등 함수를 보통 기호로 수학에서 그냥 i라고 이렇게 쓰는데 요게 조금 보기 싫은 사람은 요런 꼴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항등 함수가 된다. 근데 다른 거는 합성할 때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지만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역함수를 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출발한 자리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항등 함수. 그 다음 세 번째. 합성함수, 합성된 함수의 역함수. 이건 도현이가 한번 얘기해 줄래? 합성된 함수의 역함수. 풀어서 쓰면. F 역함수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게 각각 역함수가 되게 만드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놈, 요거, 요게 앞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순서가 바뀐다는 거.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이제 이렇게 된 함수가 있다고 우리가 칠 때 합성함수 GF 그러니까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한 거니까 합성함수는 요거죠. 이게 합성함수예요. 그럼 합성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요 하얀 그림, 노란 그림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가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갈 때는 합성할 때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나중에 G를 해서 갔으니까 그거의 역함수 돌아오려면 G 역함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 역함수를 나중에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G 역함수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이 F 역함수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 이 세 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든 거의 동시에 사용되니까 이 세 가지는 그냥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네 번째는 가끔 사용될 수 있고요. 여기 예제 중에도 아마 우리 그 내신 고쟁이의 1단계 문제 중에서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여기서 F랑 H라는 함수를 합성했어. 그랬더니 G가 됐어. 자, 이 상황에서 H라는 함수 구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야. 우리가 수식 같으면 H 구하고 이게 수식 같은 곱하기라고 치면 H 구하고 싶으면 F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근데 함수인데 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이런 형태에서 내가 H라는 함수를 찾고 싶다면 이렇게 됐어요. H라는 함수 찾고 싶다면 누구를 이용하느냐면 얘를 이용합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H만 남겨두고 싶으면 누구를 없애주면 되는 거야. 얘를 없애면 되는 거지. F를 못 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F에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하나마나 항등함수. X 집어넣었더니 X 나온 건 바로 플래시랑 똑같은 거야. 자, 내가 플래시야. 여기 X고 저쪽이 Y야. 나 플래시야. 잘 봐. 거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 갔다 온 거 본 사람. 못 봤냐? 나 갔다 왔거든? F하고 F 인버스를 순식간에 했어. 갔다 온 건데 출발 안 한 거나 똑같으니까 안 한 거나 똑같다니까 안 한 거나 똑같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기랑 자기 역함수 합성하면 그냥 하나 마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하나 마나. 그러니까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H를 찾고 싶다면 얘를 사라지게 만들면 될 텐데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F의 역함수를 합성하는데 합성함수는 합성하는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 경우에 F를 사라지게 만들고 싶으면 F의 왼쪽 부분에 이렇게 해서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치면 얘도 왼쪽 부분에다가 합성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순서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똑같이 왼쪽에 해줬다니까 H는 F 역함수와 G를 합성한 함수로 생각하고 문제를 다루면 되는 거지. 만약에 반대로 H, F는 G 이렇게 돼 있는데 H를 찾고 싶다면 역시 F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되는데
대신 F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합성할 때도 오른쪽에 이렇게 합성해 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오른쪽에다가 합성하는 거니까 이때는 H가 G에다가 이거를 찾는 거나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달라지지. 자, 그래서 성질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 이 성질을 왜 정확히 봐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걸 그냥 눈으로 보고 이미 다 인식이 됐을 거야.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거 써준 다음에 해주면 돼. 요렇게 식이 이제 힌트를 주어질 거야. 이 자체 모양으로. 이거를 만족합니다. 라고 했다면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사실은 뭐야? 결국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러면 F와 G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거요. F랑 미안해, 이거 F가 아니라 F 역함수다. 필기 잘못됐어. 자기랑 자기 역함수 합성하면 X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합성했더니 X가 된다는 걸 만족합니다. 이 얘기는 얘랑 얘랑 무슨 관계라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렇게 읽고 문제를 시작합니다. 이건 2학년 때도 자주 쓰게 되는 표현이니까 넣어주시고. 그럼 이걸 만약에 섞어서 내가 하나의 예제를 들자면 이거를 계산해. 이거 보고 1초에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답 얼마죠? 2죠? 네. 그러면 이제 중간 과정을 써볼게요. 요거 F. 요거는 뭐라고 쓰는 게 맞다고? G 역함수의 F. 뭐가 잘못됐는데? something wrong인데? GF인데? 미안해요. 어떻게 알았지? 요렇게 된 걸 문제 나왔을 때야. 그렇게 되면 요게 역함수가 되면서 자리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F의 역함수에 G의 역함수에 G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이것도 항등함수고 이것도 항상함수죠. 이런 식의 문제를 섞어 쓰게 돼. 그래서 얘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요걸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같이 쓰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가 역함수 중에 5개만 할게. 5개로 쪼갠 건데 이제 5개는 활용에 대한 부분, 5번째는 활용에 대한 부분이라 일단 요 부분 정도까지 먼저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5번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네, 이걸 내가 캡처를 해둘게요. 사진을 찍어둘 사람은 지금 미리 찍어두세요.